작은 시장을 둘러봤다. 시장이라고 하지만 물건 종류나 양이 많지 않다. 상인들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라 했다. 화폐 개혁 때문이다. 적은 자본으로 물건을 사서 장사하던 이들에게 화폐 개혁은 큰 타격을 주었다. 화폐 가치가 100대 1로 떨어져 그나마 모아놓은 자본이 소용없게 돼버린 것이다. 필요한 생필품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데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 시장에선 활기를 느낄 수가 없었다. 자연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선 종종 거친 말다툼이 벌어진다. 야, 약불 달라고 그냥 그 공짜로 가더라. 내가 밑장 큰 거야, 이거. 아니, 600원 하고 500원에 500원 하고 달래요. 이거 돼지 주인집에서 또 오잖아요. 주인이 그것도 바삭바삭 떠면 돼지 키로수 많이 나오게 하려고 10kg 나오면 10kg 정도 바삭하게 또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600g 하면 나가는 걸 500g 하면 달래요. 불알 달고선 이거 사는 남자가 맞어? 야, 넌 비물이야, 야. 야, 정말 비물이야. 야, 600g 하면 500g 달라. 500g 하면 남자가 자. 야, 상수님이 말할 수 있지? 뭘 말할 수 있니? 어느 정도지야? 이거 600g을 잘하지, 그냥 그럴 줄 알고 봉지 베리고 야, 만들어놔, 야, 김다야. 어디 가서 그리고나, 야, 니가 전에. 봉지 다 베리고 말이야. 여기 말할 수 있어? 철저한 통제사회인 북한.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어려움은 곧 집권 측에 대한 반발과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합의한 한 번에 세력을 간에 배려로, 네? 자본을 배려로 해야죠. 1인당 500원씩, 500원씩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네. 500원씩. 그러니까 그때 500원씩 받았을 때는 이제 저는 그 생활이 좋았죠. 쌀값도 넣고. 그 다음에 그게 한 며칠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제 도로매길로 쫙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파파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글쎄, 다른 사람들로서는 안 되겠지만, 내 생각한 게, 아무튼 국가에서 리드 꽂아서 해나갔단 말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솔직히 이미 생활을 위해서 바꾼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순간적으로 아마 그 순간이 있습니다. 순간에 그래서 리드 꽂아서 아유, suure요. 그렇다면 농촌의 상황은 어떠할까? 평안남도의 한 시골 마을이다. 대낮인데도 들판에는 일하는 이가 없었고 마을 곳곳은 황폐했다. 집안엔 음식을 해먹은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배급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동사는 붕대지만 붕대져요. 붕대가 뭐야 먹고 들어서 좀 붕대가 누워서 먹어야 되니. 돈들아 1년 참나도 안 주나 또 없어요? 동산 집도 배가 돈들 안 주나? 그래 산들이 다들 니가 집에 하는 사람은 집 가는 거구나 정도고. 강남에 술 먹는 사람 많던데. 제대로 먹지 못한 할머니는 일할 기력이 없어 종일 마당에 나와 앉아있고 병든 할아버지는 말할 기운조차 없어 보였다. 술이 시작하지? 먹지 못해 일하지 못하고 농사를 짓지 못하니 수확을 얻을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었다. 보름씩 준단 말이야, 배골이. 보름씩 배골 주는 거를 단번에 보름을 못 준단 말이야, 신경을 써도. 근데 한 3일치, 4일치 준단 말이야. 고겠고 이제, 뭐랄까, 무슨 풀이면 풀, 죽이면 죽고 섞어서 먹기도 하고. 근데 목숨을 유지해 나가는데, 이런 사람은. 이제 나와서 보게 되면 완전히 영양실조란 말이야. 짠 살아가는 게 감자로 살아가요. 자, uk회자 풀죽으로 좀 비벼대고 먹고 살면 뭐 길다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목매달아 죽는 사람도 있고 목매달아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죽어도 좋다는 거단 말이에요. 죽어도 좋다. 네. 이렇게 살 빠지고 뭐 아니 얼마나 아마 선생님 모를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살기. 야. 마을 주변 들판에서 토끼풀을 뜯는 한 소녀를 발견했다. 소녀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랐고 며칠째 세수도 못한 얼굴이었다. 한눈에 봐도 꽃제비, 거지 소녀였다. 토끼 소녀랑 토끼 주려고요?
스물살이야? 20살? 16? 여기 바깥에 자니? 뭘 먹고? 어? 술 뭐야? 23살이야? 너 이름 뭐지? 근데 왜 집사야 원래 있대? 아버지만 어디 있니? 엄마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먹을 것조차 구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북한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북한 경제는 계획경제 체제입니다. 집단경제 체제고 집단관리 체제란 말이죠. 근데 지금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생산이 안 되니까 중앙집권적 관리를 통해서 분배가 되고 그 분배를 통해서 사람과 기업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줄 곳이 없으니까 이제 자연 방임 상태로 점점 가게 되는 것이죠. 자연 발생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사람은 과거에 국가로부터 배고를 받던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 시장의 고리를 통해서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점점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것이 북한 체제에서 왜 위험하냐? 즉 중앙집권적 명령체제가 잘 먹혀들지 않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즉 주는 것이 없는 국가가 명령할 수 없고 명령을 해도 그 명령의 힘이 대단히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체제에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중앙집권적 관리의 명령체계를 다시 환원시키는 데 있어서 중국의 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한 외교적 활동,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는 거죠. 경제난 해소를 위한 김정일의 움직임은 2차 중국 방문에서도 두드러졌다. 당시 김정일이 묵었던 청춘의 한 호텔이다. 규모와 시설면에서 일대 최고의 호텔로 손꼽히는 곳이다. 당시 김정일과 호진타오 주석의 정상회담은 호텔 안쪽 깊숙한 곳, 독립된 별채에서 이루어졌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이뤄진 북한과 중국의 만남. 김정일이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호금도 동지가 당시 호진타오 주석은 베이징에서 청춘까지 날아와 하룻밤을 호텔에 머물면서 김정일과 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我们都不让我们看，然后他们活动什么的，我们都不让我们，服务也不用我们。那谁给服啊？没有服他们自己的都不用我们，贴份森严。所以说，你的生活中细节我们也不知道，都不用我们，都是他自己的，出去都是自己的，都不用我们。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김정일은 호금도 육자회담 재개에 협조할 것을 회담을 약속했고 하셨습니다. 이 후진타오 주석은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